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1월 10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국 증시가 드디어 떨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게 꺾일 줄 몰랐던 상승 추세가 어제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이제 하락 추세로 다시 접어들었는데요. finviz.com 가서 어제 하루 동안 미국의 500대 기업, S&P 500에 속해져 있는 기업들의 퍼포먼스를 좀 살펴보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빨간색이죠. 따라서 어제 전반적으로 S&P 500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걸 물론 일주일로 바꾸면요. 색깔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 일주일 동안 굉장히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던 것이 미국 증시고요. 특히 이제 메가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을 우리가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를 보시면 무려 7.92% 지금 일주일 만에 올라갔습니다. 정말 대단한 종목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고요. 어제 미국 증시의 현황부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가 0.65% 빠졌고요. S&P 500은 0.81%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이 마이너스 0.94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어제 나스닥의 하락 추세를 주도했던 성장주들의 이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비안이 9.82%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았고요. 소파이가 마이너스 6.29, 테슬라 마이너스 5.46, 암이 5.18% 떨어졌고요. 테슬리가 4.94%, 온세미컨덕터 마이너스 2.87, 부동산 리츠 종목인 리얼티 인컴이 마이너스 2.01, 아이온큐 마이너스 1.58, 쿠팡 마이너스 1.37, 팔란티어 마이너스 1.19, 구글이 마이너스 1.18, 아마존 마이너스 1.04% 떨어지면서 시장의 하락세를 주도한 종목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준 탑 12의 성적도 보시면요. 대부분의 종목이 떨어지고 딱 3종목이 올라갔는데요. 소파이는 마이너스 6.29, 테슬라 마이너스 5.46, 온세미 마이너스 2.87, 나비타스 마이너스 2.40, 팔란티어 마이너스 1.19, 아마존 마이너스 1.04,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0.69, 인피니온 마이너스 0.48, TSMC 마이너스 0.41, 엔비디아 플러스 0.81, 우버 플러스 1.11, SMCI가 1.77% 상승하면서 가장 좋은 추세를 지켜냈습니다. 금요일인데요. 오늘은 좀 주말을 앞두고 기분 좋게 다시 상승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미국 증시의 오픈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0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의 하락 추세를 만들어냈던 장본인은 바로 파월 의장이었습니다. 장 초반 그리고 중반만 해도 사실 횡보하는 수준이었거든요. 하지만 파월 의장이 공개석상에 등장을 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주식시장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목을 보시면요. 연준은 아직 인플레이션 하락을 확신하지 못한다라는 자신 없는 코멘트를 날렸습니다. 직접 한번 읽어보시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위원회 줄여서 연준 의장은요. 토요일날 이야기하기를 자신 그리고 동료 정책 입안자들은 인플레이션 속도가 둔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되어 있지만 모멘텀을 유지할 만큼 충분히 조치를 했는지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어제 워싱턴 DC에서 있었던 국제통화기금 IMF 행사에 참석을 해서요. 청중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고물가와의 전쟁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줄여서 FOMC죠. 페더럴 오픈마켓 커미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2%까지 낮출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제한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직까지는 그러한 기조를 달성했다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은 많이 떨어졌죠. 우리가 보통 Core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라고 부르는 PCE인데요. Core PCE는 2022년 2월에 5.3%까지 올라갔었는데 최근에 3.7%까지 많이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원하는 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그 얘기는 다시 2%를 강조한 거죠. 동료들과 저는 이러한 진전에 만족하고 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지속적으로 2%까지 낮추는 과정은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설 이후에 중시는 당연히 하락세로 돌아섰고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200포인트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LPL 파이낸셜 수석 이코노미스트 제프리 로치라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요. 파월 의장은 내년 금리 인하 전망에 너무 흥분한 투자자들한테 경고를 보냈다. 이렇게 지금 해설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이 너무 달렸기 때문에 일부러 좀 호기시한 발언을 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연준은 자신의 임무에 충실할 것이며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화되면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하지만 파월 의장은요, 최근 들어서 예전에 없었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얘기가 뭐냐면 어제도 연준이 너무 많이 하는 것과 너무 적게 하는 것 사이에 리스크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금리는 굉장히 많은 폭으로 올라왔고 이제부터는요 금리를 더 올리는 것도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발언을 한 거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고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경제 지표에 따라서요 연준에서는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말은 이렇게 합니다. 정책을 더 긴축하는 것이 적절해지면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할 것이다. 물론이죠. 앞으로도 계속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 이런 모습을 수치적으로 보여주게 되면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겠죠. 하지만 몇 달간의 좋은 데이터에 현혹될 위험, 이거는요 지금 인플레이션 지수가 꺾이고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긴축의 위험도 역시 우리는 고려해야 될 그런 스테이지에 와 있다. 지금부터는요 신중하게 금리 인상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긍정적인 발언도 함께 해줬습니다. 어제는 이렇게 미국 증시가 하락 추세를 만들어내면서 안타깝게도 하필이면 어제 어닝 결과를 발표했던 기업들은요 조금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성장주들 중에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많이 흔들린 종목들을 좀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인텔리아가 어제 아침에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요 장중에 주가가 12.27%나 폭락을 했습니다. 자, 어닝 결과를 보시면 사실 인텔리아는 아직까지 제대로 매출이 나오지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가 없는 수치거든요. 따라서 성장주라는 그 이유만으로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갭 EPS가 마이너스 1.38이고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12센트를 더 만들어냈고요. 매출은 작년 대비 마이너스 9.6%. 아직까지 절대값은 굉장히 적습니다. 12밀리언에 불과하거든요. 하지만 시장의 기대치에 비해서 한 5만 달러 정도 추가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 빚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2% 넘게 떨어졌다는 것은 어닝 결과 상관없이 시장 분위기에 휩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23년 3분기 말에 지금 굉장히 강력한 대차 대조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현금의 보유량이 992.5밀리언이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을 보시면 2.61빌리언에 불과하거든요. 따라서 시가총액의 거의 3분의 1 넘어가는 굉장히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우리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유니티 소프트웨어도 장이 마감된 이후에 어닝을 발표했는데요. 보시면 주가가 12.24% 떨어졌습니다. 3분기 갭 EPS가 마이너스 0.32, 시장의 전망치를 17센트 추가적으로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매출을 보시면 544.21밀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성장률은 68.6%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전망치가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전망치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미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12.24%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제는 싱가포르 기업 그랩도 어닝을 발표했는데요. 3.13% 장중에 올라갔습니다. 아침에 이제 어닝을 보고했거든요. 3분기의 갭 EPS가 마이너스 0.02, 시장의 전망치랑 맞아 떨어졌고요. 매출은 615밀리언, 작년 대비 성장률이 61%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전망치에 비해서도 27밀리언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2023년 회계년도에 대한 아웃룩 가이던스를 보시면요. 가이던스가 올라갔습니다. 이제 매출을 2.31에서 2.33 정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2.38입니다. 그 얘기는요. 우리가 PS 레이시오를 한번 구해볼 수 있다는 거죠. 12.38 나누기 지금 현재 1년 동안 만들어내는 매출이 한 2.31 정도 될 것이다. 그리고 많으면 2.33, 중간치가 2.3이죠. 따라서 나누기 2.31을 하면요. 32,
나눠보겠습니다. 5.3이 나옵니다. 따라서 지금 그래프 같은 경우는 PS 레이시오가 5.3배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구나.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많이 떨어진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제 플러그 파워는 많이 빠졌습니다.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무려 25.63% 떨어졌는데요. 3분기의 갭 EPS가 마이너스 0.47. 그런데 이제 시장의 전망치보다 16센트가 모자랐거든요. 따라서 적자폭이 생각보다 많이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매출은 198.71 밀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성장률이 5.4%에 불과했고요. 더욱이 전망치에 비해서도 23 밀리언이 부족한 수치였습니다. 따라서 미스를 보이면서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을 만들어냈고요. 자, 다음은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더 트레이드 데스크인데요. 더 트레이드 데스크 역시도 주가가 28% 폭락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수치를 발표했는지 굉장히 궁금해서 살펴봤더니요. 어닝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3분기에 논갭 EPS가 0.33을 찍으면서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4센트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냈고요. 매출을 보시면 493.26 밀리언입니다. 작년 대비 성장률이 거의 25%를 찍으니까 예전의 성장률을 잘 유지하고 있고요. 더욱이 시장의 전망치보다 6 밀리언을 추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커스터머 리텐션인데요. 한번 확보된 고객사를 뺏기지 않고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가, 이거를 이제 비율로 나타낸 거죠. 이번 분기에도 95%를 넘어갔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더 트레이드 데스크는요, 무려 9분기 연속으로 95%가 넘어가는 리텐션 레이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고객이 되면 잘 빠져나가지 않는다. 굉장히 좋은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을 가져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한 가지 굉장히 좋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가이던스입니다. 자, 매출의 가이던스가 580 밀리언을 제시를 했는데요. 문제는 컨센서스는 611이었거든요. 따라서 컨센서스에 비해서 한참 떨어지는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28%나 급락하는 이런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다음은 리오토입니다. 리오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제가 최근에 이제 많이 칭찬을 했던 기업이잖아요. 엄청난 어닝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가에 이러한 현상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4% 넘게 떨어졌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리오토 같은 경우는 계속 매월 초에 그들이 판매한 자동차 수를 발표를 하잖아요. 따라서 이번에 어닝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투자자들이 다 알고 있었다. 따라서 주가에 미리 반영이 된 사항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한글로 번역을 해서 올린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오토의 보도 자료를 보시면요. 논갭 EPS는 0.45를 찍었고요. 매출 같은 경우는 47억 5천만 달러, 전망치는 1억 7천만 달러가 상회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271.2% 지금 매출이 증가한 수치를 보였고요. 자, 2023년 3분기에 차량 매출만 띄어서 보면요. 46억 1천만 달러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률은 271.6%고요. 그리고 3분기의 총 차량 인도 대수는 10만 5,108대로 작년 대비해서 무려 296.3%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던스도 괜찮았는데요. 차량 인도량은 아마 12만 5천 대에서 12만 8천 대 정도 4분기에 우리가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 수치에 따르면 작년 대비 성장률은 169%에서 176% 정도 증가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총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를 보시면 384억 6천만 위안, 미아로 따지면 52억 7천만 달러고요. 그리고 좀 많으면 54억 달러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작년 대비 매출이 117.9%에서 123.1%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시장의 컨센서스는 47억 8천만 달러에 불과하거든요. 따라서 시장의 컨센서스에 비해서 훨씬 월등한 52억에서 54억 정도를 발표하면서 굉장히 깔끔한 어닝 결과를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시장에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는 소폭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 어제는 제가 리오토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닝 보고서를 다운받고 한국어로 번역을 좀 해놨는데요. 그 중에서 리오토의 그 성과, 리오토의 성장률을 확인할 수 있는 차트 하나를 좀 보여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일단 이 표를 읽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요. 가장 왼쪽에 있는 수치는 1년 전에 발표한 내용이고요. 그 중간에 있는 수치는요. 지난 분기의 실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오른쪽의 수치가 지금 2023년 9월 30일 기준의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YOY는 작년 대비 성장률,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수치는 전분기 대비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차량 판매 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작년 대비 성장률이 무려 271.6%고요. 전분기에 대비해서도 20.2%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 수익, 총 매출을 보시면요. 작년 대비 성장률은 무려 271.2%, 전분기에 대비해서도 21% 성장하는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번에는요, 총 매출에서 직접 비용을 뺀 총 이익인데요. 총 이익은 무려 546.7%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굉장한 수치고요. 전분기에 대비해서도 22.6% 상승하는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에는 총 마진입니다. 총이익의 마진이요. 1년 전에는 12.7%였고 그리고 지난 분기에는 21.8%였는데요. 이번에는 무려 22%라는 건강한 수치를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배 가까운 성장을 일구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영업이익인데요. 영업이익이 1년 전에는 마이너스였습니다. 따라서 적자 기업이었죠.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흑자로 전환을 했고요. 지난 분기에 비해서도 영업이익이 무려 43.9%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순이익이고요. 순이익 역시도 작년에는 마이너스, 그리고 전분기에 비해서 21.8%나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고요. 다음은 영업현금 흐름입니다. 영업현금 흐름도 작년에는 마이너스였는데 올해 들어서 계속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영업현금 흐름 역시도 지난 분기에 비해서도 무려 30.5%가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리오 같은 경우는요, 정말 거침없는 그런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닝 결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미존 탑 12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 나비타스 세미컨덕터의 어닝 결과고요. 3분기의 논갭 EPS가 마이너스 0.04, 따라서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이죠. 하지만 시장의 전망치보다 1센트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내서 순손실을 줄였고요. 매출은 22밀리언, 하지만 작년 대비 114.8%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 추세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고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도 거의 100만 달러 가까이 추가적인 매출을 만들어냈습니다. 4분기에 대한 전망을 보시면요. 매출이 25에서 26밀리언으로 늘을 것이다. 따라서 지난 분기 22에서 꾸준한 매 분기마다 성장을 보이는 기업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로스 마진, 총이익 마진 같은 경우는 42.5%로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나비타스 어닝 보고서를 한글로 번역을 좀 해놨는데요. 일단 하이라이트를 보시면요. 세 가지의 하이라이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출이 굉장히 좋았죠. 전년 동기 대비 115% 성장했고요. 전 분기에 비해서도 22%라는 굉장한 성장 추세를 분기마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희소식은요. 네 가지의 새로운 기술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세 번째로 지금 GAN 그리고 SiC 두 가지가 지금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전력 반도체잖아요. 이런 전력 반도체가 기존의 실리콘 전력 칩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성장 추세가 가속화될 것이다. 이러한 반가운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현재 GAN 그리고 SiC를 아우르는 네 가지 주요 신기술 플랫폼을 출시하는 지금이 나비타스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CEO인 진 쉐리턴이 얘기를 했고요. 특히 나비타스의 매출은 2024년 그리고 향후 몇 년간 시장 성장률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우리의 성장 추세는 지속된다. 이러한 얘기를 어닝콜에서 다시 한번 해줬습니다. 자, 재무적인 하이라이트를 좀 보시면요. 다시 한번 2023년 3분기의 매출은요. 2,2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 수치는요. 1년 전에는 1,00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115% 올라갔고 지난 분기에는 1,810만 달러였기 때문에 22%나 증가한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분기의 갭 총 마진은 32.3%를 보였는데요. 이 수치는 전분기인 41.5%에 비해서 소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유는 재고 조정의 영향이다. 단기적인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아까 우리가 가이던스에서 본 것처럼 다음 분기부터는 다시 좋은 추세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작년하고 비교하면요. 총이익 마진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작년에는 3.8%에 불과했거든요. 따라서 마진도 굉장히 좋은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는 기업이 바로 나비타스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다음에는 영업 손실입니다.
2,860만 달러 손실을 봤는데요. 이 수치 역시도 1년 전에는 3,740만 달러였기 때문에 점점 가면 갈수록 손실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현금성 자산의 보유 현황입니다. 2023년 9월 30일 현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억 7,670만 달러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요. 더욱이 나비타스는요, 거의 부채가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3분기의 하이라이트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GAN은 중국의 주요 EAM 업체인 샤오미 그리고 오포가 주도하는 지속적인 강세, 상승세에 힘입어서 모바일 고속 충전기 변방에서 주류로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그 전까지는요, GAN 전력 반도체를 잘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모바일폰 기업들이 드디어 이제 주류로 선택하는 것이 GAN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2024년이 되면요, 전체 모바일 충전기 출하량의 약 30%가 GAN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거의 30%의 시장 점유율을 모바일폰에서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더욱이 삼성과의 파트너십이 강화되면서 최신 갤럭시 S23 그리고 기타 모델의 GAN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2023년 3분기 그리고 4분기 매출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더욱이 100W 이상의 초고속 충전기를 겨냥한 새로운 4세대 반도체 칩, 전력 반도체를 이번에 출시했는데요. 이름은 GAN 센스 하프 브리지 IC입니다. 이것이 이제 출시되면서 2024년이 되면 연간 1,000만 달러의 매출 증가에 기여할 것이다. 굉장히 좀 참신한 신제품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9월 달에 출시된 GAN Safe라는 전력 반도체가 있는데요. 이 전력 반도체는 첨단 감지라든지 보호, 고전력 기능 및 저온 작동을 갖춘 세계에서 가장 보호되고 신뢰할 수 있는 최고 성능의 GAN 전력 반도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GAN Safe 같은 경우는요, GAN이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태양광, 전기차, 산업용 같은 고전력, 고신뢰성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따라서 GAN Safe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최근 들어서는요, 급속하게 이제 AI가 도입되고 있어서 더 많은 전력, 그리고 더 높은 효율성, 그리고 더 높은 전력 밀도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나비타스도 인공지능 수혜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특히 나비타스가 제공하는 데이터 센터 설계 센터는요, 동급 최고의 실리콘으로 된 설계에 비해서 2배나 높은 전력 밀도를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태양광, 가전, 산업 시장에서도 고객 파이프라인이 계속해서 견조하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정말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적용할 수 있는 산업 분야가 굉장히 많은 것이 GAN 전력 반도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새로운 3세대 고속 MOSFET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사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의 신제품을 더 얘기하는데요. 2023년 4분기에는 양방향 GAN이라는 새롭고 핵심적인 혁신을 도입할 예정이다. 양방향 GAN 기술은요, 에너지 저장에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드 인프라, 모터 드라이브 뭐 이렇게 다양한 시장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여러 포톨로지 그리고 아키텍처의 큰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도 GAN 시장에서 1위 기업인데요, 이번에 4가지의 신제품을 발표하면서 점점 그들의 성장 속도를 가속화될 준비가 되고 있는 기업이 나비타스다. 이렇게 어닝 결과 보고서에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많은 기업들의 어닝 결과를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준비된 기사를 좀 읽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읽어볼 기사는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관련된 소식인데요. 기사의 제목이 나와 있는 것처럼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의 규제를 피해서 중국 시장을 위한 3가지의 새로운 칩을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지금 기사에서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로이터 통신은 현지 뉴스 매체 스타마켓 데일리를 인용해서요,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에 2가지의 고급 인공지능 칩, 그리고 또 다른 최고급 게임 칩을 판매하는 것을 제안한 지 몇 주 만에 중국을 위한 3가지 새로운 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두 개의 고급 인공지능 칩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800 그리고 A800이죠. 자, 이거를 추가적으로 이제 제재한 지 몇 주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다른 걸 만들어서 판매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나온 거죠. 자, 칩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HGX H20, L20 PCLE, 그리고 마지막으로 L2 PCLE, 이렇게 세 가지의 인공지능 칩을 새롭게 개발해서 판매할 것이다, 이러한 기사가 등장을 한 거죠. 그리고 빠르면요, 11월 16일 날 발표할 예정이다, 출시가 임박했다, 따라서 이미 개발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규정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만 시켰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달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미국은 중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 접근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제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만든 A800 그리고 H800 같은 칩의 판매를 제한하는 수출 제한에 대한 새로운 업데이트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주 전에 얘기하기를 이거 당장 시행해, 기다릴 수 없다, 이렇게 발표가 다시 한번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A800, H800은요, 원래는 이제 중국의 A100 그리고 H100, 이게 이제 첨단 인공지능 반도체인데 이거를 계속해서 판매하니까 이거를 판매 금지해서 만든 게 바로 A800, H800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막혀버렸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더 이상 중국에 인공지능 칩을 판매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칩을 이번에 3개나 출시한다, 이러한 소식이 전달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요, 중국을 포기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만들어지는 매출 중에 사실 20% 정도를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는 기업이 엔비디아거든요. 따라서 너무나 커다란 시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안을 찾아가면서 적절히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주주 입장에서는요, 조금 신기하기도 하고 또 뿌듯하기도 하고, 참 일을 잘하는 기업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에 정부와는 좀 각을 세우게 되겠죠. 어쨌든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도 완전히 포기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사였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어제 미준 탑12에 속한 12개의 성장 주식 중에 가장 좋지 않은 주가의 흐름을 보인 종목 중에 하나는 테슬라였습니다. 하루 만에 주가가 5.46%나 떨어졌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HSBC라는 금융기관에서 테슬라 커버를 시작했는데요. 처음으로 준 투자 의견이 매도였습니다. 따라서 테슬라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추세가 좋지 않았는데 매도 의견이 등장하면서 좀 좋지 않은 추세가 가속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과연 HSBC는요,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테슬라 주식의 매도 의견을 제시했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영국에 본사를 둔 HSBC는요, 외부인으로서 테슬라의 아이디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합니다. 그 얘기는요, 우리는 이제 테슬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내부적인 모습을 정확하게 진단할 만한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좀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자, 또 한 가지는요, 테슬라에 대해서 추가적인 리서치가 필요하다, 이렇게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그들의 의견에 따르면요, 전기자동차 거불 기업인 테슬라는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타이밍 그리고 상용화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 밑에 나와 있거든요. 자, 테슬라는요, 기가팩토리 라이선스 지연,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생산 지연, 그리고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약속한 일정을 지키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었다,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일정이 조금씩 늦춰지는 경향이 지난 과거에 발견이 됐잖아요. 어쨌든 약속한 것을 다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각보다 한 2년, 3년 지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따라서 애널리스트 마이클 틴달의 의견에 따르면요, 테슬라의 전망 그리고 아이디어에 대한 상당한 잠재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시장과 밸류에이션이 이미 그걸 반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생각보다 일정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2025년 정도가 되면 테슬라가 이 정도의 성과를 거둘 것이다, 2027년까지는 어느 정도 할 것이다, 그리고 2030년이 되면 뭐 1000만 대를 판매할 것이다, 뭐 자율주행은 이미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하는 기업이 바로 테슬라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 일정을 잘 지키지 못했던 그런 역사를 봤을 때 아마도 향후에도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요, 밸류에이션하고 시장의 기대감이 미리 반영이 됐는데 주가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하는데요.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잠재적인 걸림돌도 지적을 했다. 일론 머스크의 세계적인 명성 덕분에 테슬라 그룹은 마케팅과 광고에 지출한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고객 인지도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요, 손익의 가시적인 이점으로 작용을 지금까지 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문제는요, 현재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다양한 법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무시하더라도 그는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고, 그 얘기는요, 테슬라는 1인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그 얘기는요, 너무나 의존성이 크다는 겁니다. 따라서 일론 머스크가 향후에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는지, 그리고 혹시 일론 머스크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긴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법적인 문제도 있고 또 건강 문제도 있잖아요. 따라서 일론 머스크라는 한 사람의 너무 기대는 모습이 지금 하나의 리스크로 지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HSBC는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146달러를 줬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지금 현재 주가에서도 무려 30% 이상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거죠. 자, HSBC의 매도 의견은요, 지금 전체 봤을 때 7번째 매도 의견이라고 나와 있고요. 테슬라는 아직까지는 21개의 보유 등가 등급을 가지고 있고 15개 기관에서는 매수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수 의견이 매도의 한 배 가까이 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아이온큐 관련된 소식이고요. 아이온큐의 주가가 장 마감 이후에 2.49% 추가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갑지 않은 소식 하나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 기사입니다. 아이온큐가 5억 달러 규모의 혼합형 공모를 신청할 것이다, 이러한 뉴스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혼합형 공모, 믹스드 쉘프가 뭔지 잠깐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믹스드 쉘프, 혼합형 공모는요, 회사가 동일한 등록으로, 따라서 등록은 단 한 번이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유형의 증권을 동시다발적으로 등록하고 필요에 따라서 나중에 발행할 수 있는 선반 오퍼링의 한 유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한 번의 등록으로 여러 가지 증권을 등록할 수 있다 그러는데요. 보통주라든지 우선주, 부채, 워런트 이런 걸 모두 한꺼번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미 등록해 놓은 다음에 나중에 그 시점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증권을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수량만큼 판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러한 장점이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각 유형의 증권을 새로 등록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시점에 따라서 그때그때 가장 수요가 많은 증권을 고가에 판매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최상의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단기적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총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확실하지 않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회사 입장에서는 많은 장점이 있는 게 바로 혼합형 공모인데요. 하지만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요, 기업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기 때문에 기존 주주의 소유권이 희색될 수 있다, 이렇게 단점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금액이 꽤 큽니다. 5억 달러 규모의 혼합형 공모를 어제 신청했거든요. 지금 아이온큐의 시가총액이 23억 달러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5억 달러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한 거죠. 자, 양자 컴퓨터 제조업체인 아이온큐가 분기 실적에서 5억 달러 규모의 혼합형 공모를 발표하고 나서 단 하루 뒤인 목요일 날 신청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설명서에 따르면 보통주, 우선주, 채무증권, 워런트, 신주 인수권, 청약권, 구매계약, 뭐 다양한 증권을 이번에 신청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회사는 현재 사용할 만한 필요성은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추가 자본을 조달하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 전략적 성장 아니면 인수합병 기회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수익 보고서에서 아이온큐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아이온큐의 최고 재무 책임자 토마스 크레이머가 뭐라 그랬냐면요, 이번에 신청할 때 자금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전략적인 인수합병 기회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따라서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 자본 충분하지만 나중에 인수합병 할 기회가 있으면 좋은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디즈니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제 디즈니 관련해서 굉장히 커다란 뉴스가 있었거든요.
디즈니의 주가 차트를 보시면요. 1년간 사실 어제까지는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주가가 6.91% 급등을 하면서 드디어 플러스로 전환을 했거든요. 자, 이렇게 7% 가까운 주가의 급등을 이루어낸 이유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배당금에 관련된 굉장히 기쁜 소식이 주주들한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2020년 이후 처음으로 디즈니는 주주들에게 배당금 지급을 재개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나온 상황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대차 대조표와 함께 지속적으로 견조한 잉여 현금 흐름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그리고 앞으로는요, 투자 그리고 주주 환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반가운 소식을요, 디즈니의 임시 CFO인 케빈 랜스버리가 수요일 날 밤에 어닝 실적 발표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말까지 배당금을 지급할 것을 이사회에 권고할 예정이다. 이렇게 반가운 소식을 발표한 거죠. 디즈니는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코로나 셧다운이 절정에 달했던 2020년 5월 달에 반기마다 88센트 지급하던 분기별 배당금을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다시 시작한다. 이렇게 반가운 소식이 전달된 거죠. 랜스베리는 어닝콜에서 이것은 시장에 불과하지만 수익과 잉여 현금 흐름이 증가함에 따라서 향후에는 배당금 증가라든지 자사주 매입 등의 형태로 주주 수익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엄청난 배당금을 지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예전의 수준으로 갑자기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조금씩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배당금 복원 소식을 환영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일단 번스타인은 최악의 상황이 끝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따라서 지금까지 아까 차트에서 보셨지만 1년간 횡보했던 기업이 바로 디즈니잖아요. 이제는 조금씩 주가가 회복할 기미가 보인다. 이렇게 지금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요. 모건 스탠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디즈니가 자사주 매입도 다시 제한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따라서 이제부터는요, 자사주 매입 그리고 배당금 두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되면서 주주 환원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좀 앞으로의 움직임을 기대한다라고 얘기했고요. 다음에는 JP 모간의 디즈니 애널리스트 필립 쿠식이 나오는데요. 이 전문가가 예상하기로 배당금은 아마 연간 40센트 정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직 그 배당률은 굉장히 낮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되는 거죠. 왜냐면요, 디즈니의 주가가 지금 $90가 넘어갑니다. 그 얘기는 지금 연당 40센트 한번 계산을 해보죠. 40센트는 0.4잖아요. 0.4 나누기 90.34 100을 곱하면요, 여기 나와 있죠. 0.4%. 따라서 아직까지는 1%도 되지 않는 그런 배당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반가운 3년 만의 배당금 소식 이외에도요, 디즈니는 수요일 날 ESPN 플러스의 수익 그리고 테마파크의 지속적인 성장 덕분에 기대치를 상회하는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디즈니의 주가가 이렇게 7% 가까이 급등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이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1월 10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미중과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주말인데요. 여러분,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다고 해서 집에만 있지 마시고 나가서 활동적인 주말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번에 노팅엄이라는 도시에 가게 됐습니다. 아들이 또 수영대회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말도 역시 수영장에 가서 응원하면서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보다 긍정적인 소식 잔뜩 모아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